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협의를 중단시킨 영향으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역할 축소에 이어서 정부의 역할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 시장이 요동을 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미국 재정 정책의 향방과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치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정말 뜬금이 없었습니다. 예. 그죠? 그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절벽같이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였었는데 간밤에 그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하나를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서 예. 다우나 나스닥 모두 다 1% 중반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의 상승의 어떤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걸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어떤 반락의 배경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트럼프의 이런 트윗의 어떤 배경이나 향후 전망을 좀 짚어보면은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미 경기 부양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예. 지금 미국 대선 이전까지 지연이 된 것이지 이거는 무산이 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지만은 뭐 이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체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날렸을까? 예.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 대선을 앞두고서 이 선거 게임에 있어서 이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겠는가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 그 2조 2천억 달러 이번에 하원에 경기 부양 정책 통과시킨데 이 내용에도 주정부와 지역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들이 다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불끈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공화당과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이미 코니 메럿 판사가 지금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에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고요. 이게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 내에서 그동안 보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은 트럼프가 밀었던 인물들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화당은 그 또다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본래 이렇게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공화당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지금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런 시점에서는 차라리 공화당의 어떤 그 당론에 맞추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그렇다면은 그 주식시장에 어떤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산이라면 정말 큰 충격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큰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 같고요. 예. 10월 달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서 이번 달의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이벤트 장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세 가지가 지금 10월에 뉴욕 증시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예. 즉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것인지 예. 내지는 혼전이 될 것인지 혼전이 된다면 상당히 조금 불안해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예. 그런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흐름은 당분간 좀 뒷전으로 물러나겠지만은 여전히 회복세가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중 침체가 나올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신경을 계속 쓰는 상황.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양 당에서 대선 이후에 어떤 형태로 이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촉각을 세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조금 뉴욕 증시가 이 대선 이전에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기든 간에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예,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클린 스윕이라는 완승이다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누구든지 반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발이 없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감이 없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경제 회복 기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오히려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가 만들어진다면은 미 대선 이전에도 시장은 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잠시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판단 아니면 뭐 전체적인 판단은 경기 부양 대책이 일단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에 타결이 되거나 극적인 어떤 모양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행동 모두 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판이 불리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판을 흔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경기 부양 대책 역시도 한번 틀었다가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서 또 합의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 워낙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앞으로 지속된다라는 믿음을 주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언제든지 예, 바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스티브 뮤니신 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하고 계속 지금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워낙 한 달 앞둔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의 어떤 판단이 지금 지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정도 무산이 아니라 지연 정도라는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9월 달 들어서 조금 둔화되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경기 부양 대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 부양 정책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예. 부양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런 상황이냐면은 말씀하신 이제 고용 쪽과 소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국 소비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지 않았는가. 예. 그동안 지금 우리가 봤던 지난 부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가계에 줬던 자금들이 일단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맥스 3개월 정도이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고용 회복에 의해서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면서 예. 소비가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이중침체로 간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첫 번째 미국 고용 데이터 지난 주말에 나온 데이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이 임시직 연구 해고와 지방정부 쪽에서 교직원 감소폭의 확대입니다. 이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미국의 8월 비농업 취업자가 전월비 66만 명 증가를 해서 7, 8월에 월 평균 108만 명 증가했던 것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회색색으로 그려진 임시직 일시 해고는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임시직의 영구 해고거든요. 예. 완전히 해고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 미국 소비의 기반이 되는 노동소득의 향방을 보여주는 건데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파란색을 보시면 올라오고 있고 예. 과거 2000년대 초반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큰 침체를 보였었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수 있는 미국 기업이익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면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왼쪽 차트가 보여주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번 9월달 미국 취업자 데이터에서 정부 부분 취업자가 22만 명이 전월비 감소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한 게 이 스테이트라는 주정부하고 로컬 정부, 지역 정부 쪽에서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예.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일하시는 교직원분들도 예. 결국은 이 소리는 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쪽에 돈을 지급할 만한 재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 부양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메꾸지 않으면은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요. 두 번째 준비된 차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득과 소비 쪽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왼쪽의 차트는 뭐냐면은 이 회색 선으로 그려진 것은 미국의 이제 고용이 회복이 되면서 임금 소득이 증가한 부분을 나타내고요. 예.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서 정부의 어떤 이전 소득이 줄어드는 그 전월비 줄어드는 폭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예. 이 금액으로 본다면은 소비에 기반이 되는 미국의 이 가처분 소득이 8월달에 전월비 대략 한 5,700억 달러, 예. 증가율로는 3.2% 정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임금 소득이 1,200억 달러 증가했지만은 이전 소득이 물경 7,300억 달러나 더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 8월 데이터까지는 아직까지는 케어 액트라는 정부의 보조금이 그래도 부분 작용한 거거든요. 예. 9월부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더 없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고용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지만은 미국의 소득 증가에 의해서 소득 감소에 의해서 소비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미국의 개인 소득 증가율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즉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데 이 회색 선으로 그려진 게 미국 소비 경기입니다. 예. 이게 아직까지는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게 이어지고 있는데 8월까지는 그렇죠. 예, 예. 이 쌓아둔 저축을 가지고 버텨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가면서 계속해서 이 힘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소비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저축을 가지고 과거의 평균치를 대비해서 봤을 때 저축률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예. 결국은 올 연말 정도면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국 소비는 다시 무너지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미국 경제의 이중 침체,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다음번 정권을 잡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용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경기 부양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5차 경기 부양 대책 이 부분에 의해 합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금 그 주제를 바꿔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끌고 왔던 성장주들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형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나스닥에서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가 옛날만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치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가치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는 그런 그 시기가 올 것인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기술주의 대한 주가 상승의 기대치가 약화가 되면은 당연히 순환매가 가치주나 산업재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요. 예. 다만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은 이 성장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 언택트 시대에서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 불안이 있다면은 이들 기업 기술주의 기업 이익이 더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이 순환이 되는데 좀 저하가 그렇죠. 될 수 있고요. 예, 예. 두 번째 더 큰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당선되는 경우가 예. 한 가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기술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당시에도 결국 그 당시에 주도주에 대한 규제가 그렇죠. 닷컴 예, 버블 예, 붕괴 예. 원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면은 아마 기술주에서 앞으로 이제 가치주나 이 성장주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이번 10월 25일과 26일에 있는 중국의 이 오중전에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고요.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확정이 되는데 예. 지금 중국 정부가 이미 지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시한 게 지난 5월달에 쌍순환 경제발전 전략이죠. 그렇죠. 즉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예, 예, 예. 이 전략인데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대미 의존도를 축소한다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과 같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기술주와 이 가치주 간에는 팽팽한 지금 힘의 대결이 있어서 예. 아직까지는 완전히 패가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이번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여부가 이 순환매가 분기점이 바뀌는 예.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과점 규제를 하게 되면 구글도 문제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고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주 진영에 속해 있는 여러 주식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가치주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짜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는 정도의 시각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뭐 미 대선에서 바이든의 지금 우세한다는 여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접촉을 해보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한쪽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쪽은 좀 소외를 시켜왔었는데 예. 이제는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좀 높지 않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에서 만든 레포트를 제가 봤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업종이 환경,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랬습니다. 그죠? 예. 자, 그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이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환율에 미친 영향도 좀 진단을 했는데요. 예.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트럼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미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자주 했었고 그렇죠. 또 이걸 위해서 미 연준에게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라는 압력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쪽에서 연설이나 그리고 그 정강 정책 플랫폼을 다 보더라도 환율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 환율의 인위적인 환율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저희들은 만일에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된다면은 최소한 이제는 어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닌 미국과 유로존 간의 어떤 펀더멘탈의 힘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워낙 미국의 지금 재정 수지나 국가 부채가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상회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또 미 연준의 자산도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 달러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가치의 하락 쪽으로 바이든 4년 동안에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예. 그런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달러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나라의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장도 이렇게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했다가 근데 이제 반등의 힘도 조금씩 약해지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그 주가가 일정 폭내를 벗어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10월 달은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결국은 변동성이 높은 일종의 쉬어가는 등락하는 장 정도가 나오겠지만은 대선 이후에 연말 장세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가장 큰 배경은 실적들이 조금 좋아진다는 게 지금 벌써 이제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렇죠. 워낙 실적들이 조금 좋게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된 차트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한 추세를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 바 차트로 그린 것은 전월비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라인 선으로 그려진 차트는 전년 동기비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3분기 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비로 본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한 8% 정도 전년 동기비 증가하고요. 2분기에 전년 동기비 13% 감소했었는데 지금 이번 3분기는
우리가 2018년 3분기 이후에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비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전분기비로도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해서 2분기에도 22% 증가했었는데 두 개 분기 연속 20% 내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번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1조 이상 나오면서 전분기 비중으로 35% 이상 증가하면서 많이 기여를 했지만은 이런 기업 이익들의 어떤 개선 흐름 2분기에서 3분기에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대선 이전인 이번 10월 달에 좀 등락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4분기 이런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올 연말이나 연말 장세나 연초 장세에 있어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풍부한 유동성, 가장 근간에는 어느 중앙은행도 아직까지 금융 긴축에 대한 얘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 기반이 깔린 상태에서 이런 불확실성 해소와 이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연말 장세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 업종, 그거는 또 어디를 지금 꼽고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3분기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예. 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업종들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봤더니 역시 이제 유틸리티가 작년에 워낙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좀 많이 좋아지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예. IT 가전이 상당히 지금 기업 실적들이 좋아 보이고요. 예. 반대로 여전히 조금 적자가 지속되거나 부진한 업종으로는 호텔 레저 서비스나 철강, 에너지, 미디어 교육, 또 소매 유통 이쪽이 조금 이런 차별화가 실적 쪽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100% 넘게, 반도체가 40%, 자동차도 한 40%. 결국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했던 것들이 앞으로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한번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될 경제 변수를 한번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사실은 별로 이제 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9월 FOMC 의사록이 나오겠지만은 예. 이미 확인들이 다 됐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파월 발언도 거의 의미가 없게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통화 정책은 지금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제 지표들 쪽에서도 이번 주에는 별로 이렇게 유의미한 게 별로 없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짚어본다면은 중국 수출이 지난 8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예. 9월에도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인가. 특히 이 8월에 중국 수출 호조 가운데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 쪽의 수출이 좋아가지고 중국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동안은 이 동남아 아세안 쪽 늘어났었는데 그 소리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중국 수출 쪽에서 보여줬으니까 예. 그런 흐름들이 9월 중국 수출에서도 반영이 될 것인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9월 데이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미국 소비 경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경기 부양 정책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조금 버텨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많이 무너져서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이상이 생긴다면 정말 미국 소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것인지 예. 이런 점들이 글로벌 이번 10월달 글로벌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주목되는 경제 지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초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한 12월 달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10월은 2,300선을 조금 하방 경직성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은 예. 그 위아래의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봤지만은 사실은 미 대선이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 불확실성 그렇죠. 측면에서. 예. 그래서 대선이 끝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선 이후에 어떤 그 대통령이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예.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가장 큰 호재가 지금 사실은 11월과 연말 장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짚어봤지만은 부양 정책은 대선 이후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10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조정금에서 조금씩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조금 유효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기간,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인데 가장 안 좋은 그림은 너무 팽팽해가지고 서로 간에 누가 승자인지를 서로 주장하는 형태가 되면 이거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처음 사람들이 겪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별로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판단해서 야 이게 좀 정치가 좀 불안정한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서부터 예고가 너무 강하게 돼 있는 형태라서 너무 팽팽하게 되면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계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